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증권사 상품들 중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들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상품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두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월급이 한 4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세후를 한 330만원 정도 나가는데 월세랑 생활비, 교통비, 식비 이것저것 내고 나면은 한 50만원에서 좀 많이 남으면 150만원 남았었습니다. 근데 다 쓰다 보면은 5만원, 10만원 남았을 때도 했던 것이 바로 주식 투자였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작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리스크를 막 이만큼 쥐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돈은 더 쪼그라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50만원, 100만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년 혹은 6개월씩 묶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기본 전제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입출금도 자유롭다라는 의미는 페널티가 없어야 되죠. 10만원에서 몇만원들 투자하시기에도 괜찮고요. 몇백만원까지는 또 메리트가 있는 것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보면 물어보는 것들이 꼭 TSLY, MSTY 같은 겁니다. 배당률이 40%, 50%씩 되거든요. 그런데 커버드 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단점도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장기적인 성과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배당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시장에 옵션의 변동성이 죽어서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원금 배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배당이 40%, 50%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휩쓸려서 결국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려서 못 빼고요. 그리고 배당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못 빼게 되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되고 또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적으로 성과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자 주는 은행 예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25, 3.2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75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재앙입니다. 재앙. 기본금리 2.65, 기본금리 2.15 이거는 기본금리가 이건 중금채네요. 우sun 기원 예금인데 기본금리 2.9 하여튼 여러가지 조건들로 가입을 해야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금 같은 경우는 13%라고 하는데 기본 이율이 3.3이고 2점 몇 프로도 있고요. 가보면은 정말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3%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CMA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5 수준이 평균적이고요. 좀 신용도가 낮다라고 하는 증권사들은 조금 더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안 주는 것보다 낮고요. 실제 그냥 위탁 계좌 안에, 그러니까 주식할 수 있는 계좌에 돈 넣어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CMA로 옮겨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불이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미래셋에서 CMA RP를 네이버 통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검색하시면은 2.75까지도 나오거든요. 물론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2.75인데 1000만원까지는 2.75고요. 1000만원 넘어가면 2.2니까 생활비 넣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CMA 중에서는 가장 금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메이저 증권사들은 2.5 혹은 2.3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용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 많이 하는 CMA의 유형 중에서 RP형이 가장 많을 텐데요. 증권사와 개인들 간의 계약입니다. 어쨌든 재구매 약정이라고 해서 증권사가 다시 이 채권을 사주는 형태로 금리를 주게 됩니다. 국채나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는 매일매일 이자가 불이되는 게 CMA 장점이었는데 조금 살펴보면 월 단위로 불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MMW는 겉보기에는 금리가 높아 보여요. 근데 이 W가 랩이라는 의미의 약자거든요. 랩은 매니저가 운용을 해야 됩니다. 채권을 사고 팔고, 그래서 수수료가 붙어요. 수수료가 되게 비쌉니다. 0.1까지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MMW는 요새는 거의 법인들 위주로만 합니다. 법인들이 큰 금액 50억, 100억 이런 자산들을 투자할 때 금리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MMW를 많이 하고요. MMF는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발행엄이 지금 오늘 또 말씀드릴 겁니다. 증권사가 신용으로 돈 빌려줍니다. 신용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는 NH와 한투, 미래셋, KB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4조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초대형 IB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발행어음은 이 외상증서라고 표현하는 어려운 말들 말고요. 증권사 신용으로 채권을 파는 건데 그 채권을 사면은 금리를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받은 4대 금융지주만 가능하고요. 각자의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원금 깨진 적은 없는데, 예전에 한투가 한창 이 금리가 너무 높을 때 사람들이 한투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때 가입해놓은 1년짜리 예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5%대였으니까요. 해지 페널티가 없고요. 오히려 이자까지도 일정 부분 지급해줍니다. 발행엄의 장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내 멋대로 만기를 설정하거나 해지 페널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KB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투가 금리가 가장 좋습니다. 예전 겁니다. 예전 거는 3.3, 수시 3.3이었네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5%였습니다. 자, 지금 바뀐 금리를 최근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보니까요. 수시는 2.4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매일 이자가 붙어요. 제가 이걸로 최초로 10만 조회수를 찍은 적도 있거든요. 네, 365일은 1년 동안의 약정, 거치를 할 경우에 3.2%인데요. 정액 적립식으로 월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모든 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연 4.55의 금리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나 어린 분들 하시기에는 메리트가 있죠. 매달 얼마씩 적금을 한다라는 생각인데 금리가 말도 못하게 높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1년에 3.3이거든요. 이건 토스로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토스로 가입했을 때 3.3이고 얘는 한투에서 가입하면 3.2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은 3.2거든요. 토스는. 근데 6개월은 3.05니까 조금 토스 쓰시는 분들은 토스에서 발행원 검색하셔서 한투와 연계된 거를 하시면은 조금 더 금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발행원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KB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KB가 다 열위인데 3개월은 2.85예요. 그러니까 3개월만 하시는 분들은 2.45 이런 거 하지 마시고 2.85가 좋습니다. 나머지는 NH와 미래는 볼 필요도 없고 한투가 제일 높습니다. 위에 게 한투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만 KB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화 발행어음입니다. 사실 외화 발행어음이 진짜 개꿀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미국의 단기채 중에 SGOV가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이내의 단기채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인하하던 인상하던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금리가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배당락,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배당락이니까 주가의 변동폭은 거의 없습니다. 배당은 12개월 동안 4.89%를 받았으니까 달러를 보유하실 경우에는 이 고금리 예금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SGOV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투의 외화 발행어음은 4.9%를 주게 됩니다. 정액 적립식으로요. 수시는 4.1%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실 만하죠. 1년 동안 넣을 거면은 굳이 여기다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9가 지금 12개월 동안에 받았던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을 고정시켜서 미리 계약을 해놓으면 시중에 중간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은 4.3, 그 다음에 6개월은 4.5니까 달러, 저 같아도 달러 한 1,000불 정도 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넣어놓으시기에 좋겠다라는 거고 유로화나 뭐 엔화 이런 건 안 됩니다. 비교해 보시고요. 파킹 통장입니다. 파킹 통장은 사실 법인용 상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총이 8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0억, 200억 을 MMW에 맡기면 물량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관리하던 법인이 예전에 700억인가를 MMW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상대방 채권을 못 구해서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MMF나 이런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같은 이 MMF인데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매일 CD 금리에 연동해서 매일 0.1 뭐 0.2 이렇게 이자가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놓고 보면은 한 250일, 300일 정도의 영업일 정도 동안에 계속 오른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CD 금리 따라가는 거니까 한 2.5 정도를 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에서 2.75 정도까지 이렇게 변동폭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장점은 뭡니까? 주식을 팔고 이틀 동안 안 기다려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 팔면 이틀 뒤에 CMA로 옮기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얘는 CMA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 일할 계산해서 이자가 매일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예상 이자는 2.5%인데요. 보수가 0.02니까 조금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타이거는 0.03이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실제로 알아보면 좋은 것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ELB 설명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ELS와 ELB 중에서 ELS는 사실 은행에서만 이제 고위험, 고미끼 상품으로 많이 팔아요. 뭐 테슬라가 50% 빠지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한 50%가 정말 빠졌죠. ELB 같은 것들 좀 살펴보면은 원금 보장형입니다. 키움에서 이번에 또 새로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고요. 청약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리면 비례 배정 받는 구조고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인데 매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영향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매주 나와요. 만기가 1년 6개월인데요. 얘는 외화입니다. 외화 4.7%이고요. 5% 똑같은데 일반인들은 이 ISA에서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은 만기가 1년까지 늘어나요. 얘는 6개월이거든요. 만기가 1년까지 늘어나면서 사회초년생 34세 이하인가? 뭐 또 그럴 텐데 오후 1시에 마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5% 금리를 확정적으로 준다라는 건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설정일 당시 기준으로 200%가 오르면은 5.01, 200%가 못 오르면, 그러니까 뭐 1%, 2% 혹은 빠져도 5%가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건 다 5%입니다. 그러니까 5%가 기본 보장이고요. 이거는 그냥 조건 때문에 설정해 놓은 금리인데 삼성이 200%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5.01 혹은 5% 보장이니까 ISA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분들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안전적인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남는 돈이 주는 여유들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다 투자해서 자금을 굴리는 것도 좋지만 몇백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하는 항상 통장에 좀 들어 있어야 그 마음의 풍요로움과 여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CMA나 발행어음 같은 거에 혹은 필요하면 빼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ETF도 좋은데 저런 것들도 증권사에서 절대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